과제하는 능력이 있어야 전문성을 개발하고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제하지 못하고 방송하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 제대로 있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수고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 화관장에게 구하니 그 당시 이방에 살던 충신한 유대인의 어려움은 율법에 금지된 부정한 음식과 우상에 바친 음식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일과 새 친구들은 부정한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단호하게 생명을 걸고 결심했던 겁니다. 왕의 음식들이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요구에 바벨론 황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이 자대력 있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기제적이란 자기의 감정이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결정 부른 자문은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하는 짓이나 심성 따위를 보면 훗날 어른이 돼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뜻입니다. 장구한 세월에 걸쳐 보고 겪은 선조들의 인생 경험이 만들어낸 속담입니다. 이 속담이 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냐가 전생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시대의 행동에서 훗날 직장 생활의 성패 여부를 추정해 볼 수도 있지 않겠을까요? 그래서 말해도 좋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직장생활 성공 여부를 어렸을 때. 영국의 스콜랜드 스텔링 대연구진은 최근 미국 심리과학협회에서 발행한 학술 전략 온라인 판매에서 어린 시절의 성격과 성공적인 직업생활 사이에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와 고용 환경이 많이 다른 환경에서 사는 연구인들 대상으로 한 연구이긴 하지만은 내용을 곱씹어볼 만합니다. 이 연구는 대상자의 고용 상황을 오랜 기간에 걸쳐 추적한 두 개의 연구물을 조합한 것입니다. 첫 번째 연구는 특정 연령대 집단 연구입니다. 1970년대 어느 한 주일 동안 태어난 657명의 데이터 40년치를 사용해서 두 번째 연구는 16살에서 50세에 이르는 1만 107명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두 연구에서 연구진은 7살 어린 시대 자제력 정도를 측정했어요. 연구진 사령은 자제력의 개념은 어려운 환경에 관심을 갖고 파고들며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진은 교사들을 통해 어린이들이 학교에서 얼마나 주의를 집중하는지 산만한 건 아닌지 과제를 완수할 만큼 오랫동안 관심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참고로 연구에서는 만 5살부터 초등학교에 다닙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이 데이터를 대상자들의 1980년, 2008년 기간 중에 고용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38세가 되기까지 20년간 각 개인의 실업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어린 시절 자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의 실업 기간이 1.6배나 길었습니다. 거기 노는 사람이 많았다면 자제력이 약한 사람은. 두 번째 연구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더 컸습니다. 자제력이 낮은 사람들은 실업 기간은 17.7개월로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의 5.34개월보다 실업 기간이 3배나 길었습니다. 연구를 이끈 스털링대 행동과학센터의 망펠달리 박사님, 이번 연구는 어린 시절 자제력이 성인 시기의 직업 생활을 전망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에틱 지표임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제력은 낮은 사람들은 1800년대 미국의 경제 침체기에 더욱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이들은 침체기에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은 그룹에 속했습니다. 또 이들은 나중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데도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여기엔 다른 요인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실업으로 인해 스트레스에 민감해진 데다가 경력 중단 기간이 길어지면서 업무 승률들은 떨어지고 불규칙한 수면 등 나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이는 점 등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연구진은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하위계층, 기본 지식, 가정환경, 건강 등 많은 요인들의 개인적 편차를 고려하더라도 자제력은 중요한 고용 현행 지표였음을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연구 결과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자제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직장 생활을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만한 상식이기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채용 면접에서 자제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선택할 면접관은 별로 없을 겁니다. 설령 채용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에게 외부 자극이 가해질 때마다 책상을 박사고 일어나 버린다면 직장 생활을 오래 하기 어려울 겁니다. 달리 박사는 어린 시절에 자제력은 개인으로서는 나중에 실업위기를 닥쳤을 때 완충장치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장기적으로 고용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제력을 길러야 돼요. 힘든 거. 조금 안 됐다고 푹 차고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연구 결과의 또 다른 의미는 아주 생소한 특성이라도 우리가 짐작하는 것보다 그 인생에 훨씬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자리 감소 시대에 자녀의 무난한 성공을 바란다면 관리 박사의 말한 대로 어린 자녀에게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이 경우엔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운다면 직장 생활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충동성을 줄이고 사제를 키우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달리 박사는 무술, 명상, 걷기 운동이 자제력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쁜 기도 치유 집회가 아주 좋습니다. 2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니까. 10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2시간 반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찍 오셔서 기도해요. 좋으니까. 이 자제력을 향상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기도가. 하지만 이런 연구력 구시대적인 것을 주지만 이쪽에 공장의 산업 자본주의에 적응해간 사람들은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21세기 디지털 지식경제 사회에서는 고정된 대규모 조직보다 유동적인 소규모 조직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있는가. 그런 사회에서는 제대를 낄 영향은 과거보다 상대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속동물이 인간에게 자제력은 중요한 생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직장 생활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자제력이 필요한 때가 너무 많습니다. 평소에 자제를 높이는 훈련을 해놓는다면 어려운 상황을 당했을 때 좀 더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제를 키울 수 있을까? 미국의 온라인 미디어 나파 이 너나 29라는 그 소개된 자제를 키우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나름대로 관련 학설을 근거로 한 것이었는지 설득이 있어 보입니다. 첫째, 선택권을 나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유에 맞닥뜨릴 때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을 상기하는 겁니다. 2012년 프랑스 프로방스대 연구에 따르면 자유의지에 대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제력이 요구되는 일에 나쁜 성과를 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참가자는 두 그룹으로 나눴어. 한 그룹에는 자율권이 없다는 메시지를, 다른 한 그룹에는 중립적 메시지를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각 그룹의 자제를 요구하는 행동을 완수할 걸 요구했습니다. 자율권이 없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중립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을 억제하는 힘이 약했고 실행력도 떨어졌습니다. 또 첫 번째 그룹은 두 번째 그룹보다 자신이 자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필요할 때 자신을 통제하는 일이 더 쉬워집니다. 자기가 자기 관리라 해서 말이요. 실제 내가 쓰는 단어가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기 자신과 내적 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할 때 당신이 어떤 단어를 사용하에 따라서 당신이 일탈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저를 오브 컨스머러지에 실린 논문을 보면 자기 자신에게 난 안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난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운동이 귀찮거나 게으르거나 징크푸드를 먹고 싶은 욕구를 더 잘 참아냈습니다. 어떻게 아니라 위를 생각하라. 건강에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할 때는 행동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연구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천할 때보다 바꾸려 할지 초점을 맞추는 것을 성공 확률이 높이다고 합니다. 예. 전월 중독에 실리는 한 연구 결과는 이를 보여주는 한 실례입니다. 골초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연구진은 한 그룹에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 다른 그룹에는 거크기 목표를 달성하지 일부러서 그 결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자는 질문에 받은 그룹이 더 높은 자제를 그 담배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세 번째, 신체를 단련하라.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드는 것입니다. 체력 검정 시험을 보면 학창 시절에 자주 듣던 말입니다. 이유를 유식한 말로 최소화인지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많은 정신적 개념들을 실제 경험에서 나온 걸로 알아냈습니다. 이게 뭐가 잊어버리고 싶은데 털어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5개 연구 관련들이 2011년 4월 저널 오브 컨슈머 러치에 실렸습니다. 연구 결과로 한마디로 종합하면 근육을 강화하면 의지력이 높아져서 고통을 견뎌내고 위협을 뿌리치고 거북한 약을 먹는 능력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5번째는 명상하라. 명상은 자제를 회복해주는 자초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할 때 그러나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 명상이 당신에게 필요한 힘을 부르는 데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기쁜 기도 훈련을 자꾸자꾸 하시면 언제든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제력을 길렀어요. 연구진은 참가자를 3그룹으로 나눴습니다. 2그룹엔 감정을 억제하도록 요구했어요. 혐오스러운 유튜브 동영상을 보게 한 뒤에 감정을 들이지 않도록 해 자제력을 다작수를 떨어뜨렸습니다. 반면 3번째 그룹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줬습니다. 그런 다음 자제를 테스트하기 전에 이들 3그룹 손을 그리거나 5분간 명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분간 명상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제를 회복시켜줘서 나타났습니다. 명상이 깊은 기도가 굉장히 자제를 높이는 데 중요해요. 자제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훈련을 해야 되더라. 자기훈련은 사람이 인생에서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자제력은 특정 목표나 목성을 달성하기 위한 자신의 행동과 충동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자제력은 모든 삶행에서 성공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인 집중력, 동기부여, 체계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게시물에서 자기훈련 개념, 자기훈련의 중요성이요. 자기훈련의 개념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기훈련은 무엇인가? 자기훈련은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어렵거나 불편한 선택일자로 자신의 목표와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제력을 키우려면 반복을 미루고 유혹에 저항해야 장기적인 성공을 달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제력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요? 자기훈련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자제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긍정적인 습관을 갖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제력이 없으면 현명할지를 내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며 자신을 가로막는 장애를 극복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자제를 어떻게 키우느냐? 자제를 기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지금 말하는 몇 가지는 자기 자제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목표 설정. 자제력을 기르기 위해 첫 번째 단계는 명확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면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해야 할 일을 집중하기 더 쉬워집니다. 목표가 현실적이고 스스로 가는지 확인하여 진행 상황을 측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획 세기. 목표를 설정한 후에 목표를 달성해 계획을 세우세요. 목표를 더 작고 관리하기 쉬운 단계로 나누고 각된 것보다 마감일을 설정하세요. 그렇게 하면 체계적이고 집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진행 상황을 쉽게 추적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습관 개발하기.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는 것은 자기훈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습관은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면서 먼저 목표와 가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파악하고 이를 일관되게 실천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런 행동이 습관이 되어 규율을 지키고 목표 설정하기 쉬워집니다. 마음을 관리하라. 마음 챙김은 현재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주변 환경을 인식하는 연습입니다. 마음 챙김을 연습하면 자기훈련의 필수적인 자기인식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음 관리를 잘하라, 내면 관리를 잘하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면 유혹을 받거나 주의가 산만할 때를 알아차를 쓰고 집중을 잃지 위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책임감을 유지하라. 생각을 유지하는 것은 자제로 있을 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친구, 가족, 코치 등의 자체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세요. 이들과 목표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 어떻게 지내고 왔는지 확인하고 요청하세요.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동기를 부여하고 목표에 집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자기관리 연습하기. 자기관리를 실천하는 것은 자제를 유지하는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을 저고 건강한 식단을 섭취하고 구체적 운동하세요. 집중력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수가 적중된 시간에 자신을 돌볼 때 절제를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자제를 기르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분. 돈을 잘 벌 수 있는 능력은 자제를 기르는 사람이 돈을 잘 벌어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습관을 기르고 마음 챙김 연습하고 책임감을 갖고 자기관리를 실천해야 됩니다. 자제를 기르는 데는 시간과 노력과 필요할 수가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자제를 키우면 목표에 달성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고 방해가 되는 장애물 극복할 수 있다. 그러니 시간을 내어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뒤돌아보고 지금 바로 자제를 기르기 시작하세요. 자제력은 배우고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연습하고 목표에 집중하자면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제력이 있으면 여러분들 돈도 잘 벌어요. 모두 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잠재력이라 볼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것.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시청하시는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성능 좋은 애 충만해서 자제력을 길러가지고 인내력이 길러가지고 모든 일이 집중해가지고 끝을 보고 돈을 잘 버는 복된자가 되어서 늙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